안녕하세요，大家好，我是韩国医生朴启范。今天我们和韩国李千琼院长一起了解皮肤整形失败的真正原因有关内容。为了给大家提供更多更好的整形信息，希望大家多多关注。那么我们就开始吧。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코성형의 밥아저씨 이승종 원장입니다. 참 쉽죠 원장님과 함께 오늘은 코성형의 심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원장님 뵙고 코성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쉽게 설명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코성형계의 밥아저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과찬이십니다. 약간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런가요? CG가 같이 들어가요.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해주실 건가요? 우선 이제 한간에 소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 수술은 기본이 3번이다. 재수술이 필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고 좀 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코 성형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오늘의 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참 쉽죠? 아유, 되게 어색하네요. 그 원장님 보시기에 코가 부작용이 많다는 이야기는 왜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코 성형 수술의 역사라든지 흐름과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엔 어땠나요? 70, 80년대는 명동이 지금의 강남처럼 유행의 어떤 1번지 그런 곳이다 보니까 명동에서 수술을 받으신 분이 많은데 명동 스타일. 네, 과거에는 코 성형 수술이 콧대에서부터 코끝까지 길게 보형물을 쓰는 방법을 시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많이 유발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분필코처럼. 네. 보형물을 길게 넣으면 왜 부작용이 생기는 걸까요? 보형물이 틀어지거나 휘어질 수 있고 코끝을 압박을 해서 코끝이 빨개진다든지 코끝이 심지어는 뚫린다든지 그런 부작용들이 유발될 수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코성형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가 있을까요?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요. 지나치면 안 하면 못합니다. 과도한 성형은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익 광고 같으셨습니다. 네. 너무 욕심부리지 마라. 그렇죠. 제가 보통 이제 환자분들한테 풍선에 제가 비유를 하는데요. 코성형 수술도 콧대를 높이고 코끝을 높이다 보니까 풍선이 늘어나는 쪽, 확대하는 쪽의 수술입니다. 풍선에도 크기가 다양합니다. 코가 짧다든지 코가 낮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작은 풍선인 경우를 너무 크게 늘리게 되면 그 풍선은 너무 많이 늘어난다든지 뻥 하고 터지겠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코끝이 지나치게 빨개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딱딱해질 수도 있고 구형구축을 유발하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욕심이 사실 끝이 없어서 이왕 하는 거 딱딱딱 올리고 싶잖아요. 네, 그 얼굴의 정중앙에 코가 있고 코만 사실 확 올라가도 얼굴도 작아 보이고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는 부위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잘 아셨죠? 원장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 과유불급입니다. 개인이 가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술을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사가 수술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영업 비밀인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학에서는 사실은 나만의 노하우다. 꼭 그런 거는 없어요. 오히려 의학이란 건 특허가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수술을 잘 시행을 하는 게 좋고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콧대, 코끝을 다른 재료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고 지나치게 높지 않게 수술을 하면 그런 부작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더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으시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짧은 코를 늘리는 수술을 많이 이제 받다 보니까 한동안에는 이제 비중격 연장술이라는 방법으로 많이 썼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방법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역회전 연장술이라는 방법을 최근에는 좀 더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역회전 연장술 하면 생소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두 가지를 제가 그림으로 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려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판넬을 좀 준비를. 그림을. 네. 감사합니다. 그림 나와주시죠. 비중격 연장술은 한때 코 길이를 늘리는 수술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비중격 연고를 채취를 해서 코 길이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주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코 길이를 늘릴 수 있지만 고정된 형태로 코 길이를 늘리다 보니까 코끝이 만졌을 때 딱딱하다거나 웃을 때 어색한 모습을 유발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이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얘가 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과하게 높인다든지 코끝이 힘을 받게 되면 한쪽으로 기울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역회전 연장술
설명 부탁드릴게요. 역회전 연장술은 코 기둥하고 코 길이를 늘리는 연골을 이렇게 다르게 씁니다. 보통 짧은 코인 분들은 코 기둥에 연골을 이식을 해서 들게 되면 약간 들릴 수 있는데 가로로 연골을 미는 형태로 이식을 하다 보니까 코가 들리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죠. 세로가 아니고 가로로 밀어주다 보니까 휠 확률이 훨씬 적고요. 이 연골들을 다 귀연골을 이용을 해서 이식을 하게 되면 코끝은 원래 말랑말랑한데 이 말랑말랑한 촉감에 가장 가까운 연골이 귀연골이거든요. 돼지코도 가능하고. 네, 네. 가능합니다. 네, 귀연골을 이용을 하면 자연스럽게 코 길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끝 느낌도 부드러운 촉감을 유지할 수 있고 웃을 때도 자연스럽게 코끝이 움직여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코 끝을 높이다 보면은 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거를 없애준다. 그렇죠. 들리는 걸 방지하기 방지해 위해서 주신다. 나온 방법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코가 짧은 분들을 코 길이를 늘릴 때도 얼마든지 이 네. 방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점은 이 방법이 사실은 수술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좀 까다롭습니다. 이 역회전 연장술이라는 방법은 코 기둥 그리고 가로 늘어난 부분을 각도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으로 수술을 하려면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된 거죠.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걸리나요, 시간이? 비중격 연장술에 비해서 한 20-30분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수술 난이도도 높고 그렇죠. 20-30분 더 걸리고 비싸겠네요. 가격은 제가 사실은 수술하는 입장에서 까다롭고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만 환자분들한테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는 첫 수술 또는 재수술에 있어서 코 길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역회전 연장술 쪽을 환자분들께 좀 더 권유하는 추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 있으신가요? 최근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오셨던 현직 스튜어디스 분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코 성형 수술로 유명한 코 성형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좀 전체적으로 과하게 코 성형 수술을 받으셨었어요. 아, 그럼 첫 수술이 비중격 연장이랑 예, 맞습니다. 기증능 연골을 기증용으로 같이 써서 아. 흔히 얘기하는 빠코 스타일. 빡. 네.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이 다 있었습니다. 너무 과하게 높이다 보니까 코끝은 찝히고 기울어지고 웃을 때도 코는 피노키오처럼 고정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람을 응대해야 되는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막 대인 기피처럼 그런 정도로 본인 이제 코 모양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거죠. 코성형 전문 병원에서 했는데도 네, 그런 저도 결과가. 병원 이름 듣고는 깜짝 놀랐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기존에 이제 비중격 연장술 콧대에는 보형물을 과하게 높여서 수술을 받았었는데 재수술할 때는 비중격 연골, 기증능 연골을 다 제거를 하고 귀연골을 이용을 한 역회전 연장술을 이용을 해서 과한 부분을 높이를 전체를 좀 낮추고 휘어져 있는 부분을 교정을 하고 해서 그분 이미지에 어울리게 최대한 예쁘게 그렇게 라인 잡아드렸더니 굉장히 이제 수술 결과에 만족하셔서 한 3개월 정도 경과 오셨을 때 감사 인사를 표해 주셔서 저 또한 굉장히 기분 좋았던. 뿌듯하셨겠네요. 네, 그럴 때가 제일 뿌듯하죠 아무래도. 네. 지금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신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조명이 밝아서 아니 메이크업이 눈에 들어가서 오늘 어떠셨나요? 뭐 오늘 저도 뜻깊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참 쉽죠 원장님과 함께 하는 코성형 참 쉽죠 시간 가졌는데요. 끝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보통 코 성형 수술에 대해서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나치게 과한 성형이나 또는 트렌디한 최신 유행을 따라하는 그런 성형 수술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본인에게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고도 예쁜 그런 코 모양을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자연스럽고 예쁘면서도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코 모양을 얻으시려면 반드시 경험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술을 결정을 하시면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안전하게 코 성형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과유불급. 네, 지나치면 안 한만 못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요새 분들이 밥 아저씨 아실까요? 밥 아저씨 모르는 분?